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 가운데 해외에서 유입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이라크에서 귀국한 근로자들이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으며 정부가 현지 근로자 귀국을 위한 특별 수송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고려대학교 학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해외 유입 확진자 증가가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특히 이라크에서 입국한 근로자가 대거 확진된 상황인데요. 우리 근로자들 사이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거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네, 그렇죠. 이라크는 공식적으로 누적 확진자 수가 8만 6천 명에 달하고 있고요. 최근 일일 확진자 수가 2천 명 수준을 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게 공식적인 일일 확진자 수가 2에서 3천 명 수준인 거지 실제로는 확진이 안 된 감염자가 훨씬 더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다 보니까 이라크 내부에서 감염될 확률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라크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근로자분들도 예외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자, 그리고 또 우려되는 점이 이분들이 출국 전 검역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함께 비행기를 타고 온 다른 탑승객들도 감염 위험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에 국가 간 이동 시에 비행기 탑승 전 검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세계보건기구도 강력히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출국 전에 검역이 현지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라크의 국가 방역 시스템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이라크로부터 입국하신 분들 가운데 현재까지 총 34분이 확진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잠복기를 고려해 볼 때는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날 걸로 보고는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틀 전 이라크로부터 이제 국내로 입국한 그 탑승객 중에서 감염자가 많다는 얘기고요. 비행기 내에서 마스크를 얼마나 잘 쓰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래도 이제 그 비행기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요건상 그 마스크 착용에 소홀한 부분도 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비록 이라크 출국 전에 감염이 안 되었던 분들 중에도 비행기 내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탑승객분들도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접촉자에 대한 철저한 추적과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현재 해당 지역에 남아있는 한국인 근로자가 800여 명이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남은 근로자들을 다음 주부터 특별 수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혹시 이때 주의할 점이 있다면요? 특별수송에 의해 입국하실 분들 중에도 특별기 탑승 전 검역이 이루어질 거라고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예. 근데 탑승 전 검역 과정에서 이상이 없더라도 무증상으로 감염돼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게 적절한 대책이 없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예. 현재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전수 진단 검사를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2주간 격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가 나름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예. 과거에 우한이나 이탈리아로부터의 특별 수송을 했던 어떤 경험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수그러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해외 유입 위협도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법 몇 가지 일러주시죠. 기본적으로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것이 방역적인 측면만 봤을 때는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면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방법은 불가능하고요. 예.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외국인 입국자 수를 가능한 한 이제 줄이는 방법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최근에 비자 제한이라든가 항공편 통제라든가 더군다나 이제 PCR 음성 확인서 제출이라든가 이런 조치들이 지금 강구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지금 말씀하신 해외 입국으로부터의 어떤 감염자 확산 또는 확진자 수를 감소시키려고 하는 어떤 방역 당국의 조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광주에서는 한 휴대폰 대리점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폐쇄된 공간에서 열흘 넘게 살아있었다 이런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바이러스가 검출된 곳이 에어컨 필터라고 하는데 일단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렇게 열흘 이상 오랜 기간 생존하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지난 4일 그 폐쇄됐던 광주의 대리점에서 예. 환경검체 검사 결과 에어컨 필터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라는 내용인데요. 이번에 검출한 거는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검출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바이러스 유전 물질이 검출됐다라고 보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체에 있는 바이러스가 생존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따라서 이 부분은 바이러스가 열흘 넘게 살아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고 현 단계에서는 바이러스의 유전 물질이 검출됐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아, 예. 하지만 바이러스가 이게 에어컨 필터로 들어갔다라고 보는 거는 맞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어떤 공기 순환에 의해서 바이러스가 환경에 있던 공기 중에 있던 것이 에어컨 필터 쪽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에어컨을 통한 공기 전파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비록 비말에 의해서 주로 전파가 됩니다. 근데 물리적인 요인, 가령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어떤 에어컨이라든가 아니면 환기 장치에 의해서 공기가 순환될 경우에는 그 공기 순환의 흐름을 타고서 일정 범위 내에서 공기 전파는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은 다만 그렇다라고 해서 에어컨 온도를 높이거나 가동을 제한한다라고 그러면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덥기 때문에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죠. 이 경우에는 오히려 감염을 더 촉진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일례로 일부 학교에서는 에어컨에 의한 공기 전파 우려 때문에 에어컨 가동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매우 우려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록 에어컨이나 어떤 환기 장치에 의해서 이 공기 전파를 일정 부분 하더라도 에어컨을 잘 가동하고 그 실내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잘 착용하는 것이 에어컨을 제한적으로 하거나 마스크를 안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도 코로나19 브리핑 함께 했는데요. 이제 주말입니다. 나들이 가더라도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